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빨간 물약 줄까 파란 물약 줄까 갑자기 물약 얘기가 나와서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게임 아이템 제작하다 보면 이미지에 있는 이런 포션병 같은 거 자주 만드시죠. 게임 아이템 만드실 때 이미지에 있는 이런 포션병 같은 거 자주 만드시죠. 보통은 빨간 포션이 체력 포션이고 파란 포션이 마법 포션이죠. 이런 게임 아이템들을 각각 만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꼭 세트로 필요하죠. 비슷한 디자인의 빨간 포션과 파란 포션, 가끔은 녹색 포션도 세트로 필요한데, 이런 비슷한 디자인의 세트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결과물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고 오신 세트 아이템들을 만들려면 첫 번째 본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고 첫 번째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세트 아이템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이미지는 대략 이 정도의 프롬프트 가지고 생성을 합니다. 일단 만들어야 될 피사체를 설명해 주는데, 블루 매직 보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포션병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가 들어간 겁니다. 보틀을 복수형으로 써서 S를 붙이거나 어나 원처럼 수량을 표시 안 해주면 여러 개의 병이 한 이미지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량을 표시해주고 단수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게임 에셋은 게임에 나타나는 사물이다 라는 표현인데, 게임 에셋이나 게임 아이템, 아이콘 정도의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하나의 단독 오브젝트가 잘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판타지 컨셉인데, 이번 예시는 판타지 게임이나 판타지 만화에 나올 법한 아이템을 제작하는 걸 예시로 들어서 판타지 컨셉이라고 써줬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미지에 장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판타지를 썼고 SF 종류를 만드시려면 사이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증기기관과 비행선이 나타내는 시대의 아이템을 만들고 싶으면 스팀펑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후의 세트 아이템의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배경을 위해서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같이 입력해 줍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스타일과 상상력은 스타일 코드와 니즈 모델에 맡겨서 생성할 겁니다. 이런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처음에 보신 첫 번째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715번 SRF 코드 같은 경우엔 V7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니즈 7에서는 이런 느낌의 그림체가 나오는 SRF 코드입니다. 니즈 모델의 이 그림체와 만들어진 이미지의 그림체를 비교해보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번에는 이런 그림체가 나오는 180번 SRF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 건데, 같은 프롬프트로 SRF 코드만 바꿔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런 톤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림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심플한 단순하게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의 큐트 걸이라는 프롬프트로 테스트해 놓은 이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면 대략 이런 이미지면 저 정도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있는 553번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좀 더 아기자기한 디테일과 깊이감이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큐트걸로 이미지 뽑아놓은 거랑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귀염귀염한 만화 그림체 스타일도 잘 나오지만 330번 같은 경우엔 저는 보통 이걸 양산형 애니메이션 그림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V7로 뽑아놓은 이미지 스타일을 보면 언젠가 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랑 유사하죠. 니즈7의 결과물을 보면 언젠가 본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체입니다. 이 SRF 코드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셨던 아기자기한 그림체와는 다르게 디테일이 굉장히 높은 결과물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339번처럼 약간은 3D 느낌이 살짝 나는 SRF 코드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만화 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입체감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결과물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V7에서는 이런 사진이 나오고 니즈에서는 사진에 가까운 디테일이 나오는 이 165번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실사에 굉장히 가까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되게 만화스러운 게 이쪽이고 실사스러운 게 이쪽이라면 거의 이쪽 끝부분에 위치할 정도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엔 배경과 적당히 합성을 하게 되면 잡지에 실린 향수 광고와 비슷한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sref 코드만 바꾸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sref 코드가 니지와 v7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하는 것과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뤘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 더보기에도 남겨져 있는데 쓸만한 코드들 샘플로 정리해 놓은 거 파일로도 공유해 드렸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트 아이템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베리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건데 베리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생성한 이미지에서 여기 있는 베리 서브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보다 조금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베리 스트롱을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리데이션 서브틀을 실행시키면 이런 다양한 베리데이션 된 결과물이 나오는데 디자인 초기에 컨셉 잡을 때 아이데이션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베리데이션 서브틀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내부적인 디테일을 조금씩 바꾼 이런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베리데이션 스트롱 같은 경우엔 이미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유지한 상태에서 실루엣을 유지하지 않고 용량이 좀 더 커지거나 디테일 부분이 바뀌거나 각도가 살짝 기울어지는 이런 변화가 좀 더 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리데이션 서브틀과 베리데이션 스트롱 같은 경우엔 세트 아이템을 만든다기보다는 다양한 시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실행시켜 보시면 아주 쉽게 다양한 시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베리데이션 서브틀과 스트롱의 결과는 일단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가 있는 다양한 시안들을 만드는 거고 리믹스 서브틀과 스트롱을 사용하게 되면 안에 있는 파란색 병을 빨간색이나 녹색 병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믹스 버튼이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모어 옵션을 클릭하시고 리믹스 버튼을 클릭해서 버튼을 보이게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믹스 서브틀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리믹스로 표시가 되고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블루 부분을 레드로 변경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리믹스 스트롱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리믹스로 표시가 되고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린으로 변경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리믹스 서브틀로 레드 보틀, 그린 보틀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 정도 변화가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리데이션 서브틀처럼 전체적인 실루엣을 최대한 유지했는데 뭔가 세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결과물이긴 해요. 리믹스 스트롱으로 레드 보틀과 그린 보틀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여전히 세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이미지긴 하지만 리믹스 서브틀에 비해서 보다 큰 변화의 결과물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리믹스와 베리데이션은 세트 이미지의 베이스가 되는 이 이미지를 디벨롭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시안을 빠른 시간 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 이미지를 베이스 이미지 삼아서 이런 세트 이미지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리텍스처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에디트 인 에디트 탭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에디트 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다시 업로드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의 단점이 상단에 보시면 프롬프트가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픈인 에디트 탭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게 되면 이미지는 따라오지만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는 안 따라오게 돼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모드에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복사한 다음에 오픈 인 더 에디트 탭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붙여넣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텍스처 탭을 클릭을 하고 프롬프트의 블루를 레드로 변경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린으로 변경해서 한 번 더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리텍스처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레드 보틀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빨간 병으로 변했고 블루 보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녹색 병으로 변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면 원본의 디테일이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고 외곽선만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하나의 세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렇게 리텍스처로 세트를 만들 때는 블루 매직 보틀이라고 입력한 원래 프롬프트로도 한 번 더 실행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병과 녹색 병, 빨간색 병이 이제는 하나의 세트로 보이시죠? 이렇게 리텍스처로 만들어진 세트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파란 병이고 이게 빨간 병인데 두 이미지의 실루엣은 일치하지만 이런 끈 부분에 디테일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녹색 병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신구 부분이 디테일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결과물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디테일 변경이 있는 이미지들이 실제 사용할 때는 보다 더 유용한 편입니다. 디테일까지 완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색깔만 변하는 붕어빵 틀에 찍어낸 듯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AI 스튜디오에 접속하셔서 만들어 놓은 베이스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후에 프롬프트에 파란색 병을 빨간색 병으로 바꿔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녹색 병으로 바꿔줘를 입력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만든 세트 이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미지가 미드저니에서 만든 파란색 원본 이미지고 나노바나나에서 만든 빨간 병 이미지, 녹색 병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구조와 디테일까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색깔만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디테일이 유지한 상태로 컬러가 다른 세트를 원하시면 나노바나나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의 세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이템에 레벨업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도 나노바나나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노바나나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물약은 파란 물약 레벨 1이다. 레벨 2와 레벨 3의 물약을 각각 이미지로 만들어줘라 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로형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16대 9를 선택을 하고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서 2K나 4K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벨 1 이미지고 레벨 2, 레벨 3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만들고 요걸 좀 잘라내는 수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업그레이드 이미지도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에는 이렇게 개별 이미지로 만든 게 이후에 활용할 때 더 활용도가 높죠. 이런 걸 만들려면 나노바나나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파란 물약의 레벨 1 물약입니다. 그리고 레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줍니다. 총 레벨은 3가지고 레벨 2 파란 물약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가 3레벨이고 두 번째 레벨을 만든다고 알아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연이어서 파란 물약 레벨 3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변경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가운데 내용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가운데 내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레벨 1 이미지를 보면 요 아래쪽의 장식과 요런 부분이 지우고 추가로 덧칠한 결과물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나노바나나를 활용하실 때는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내용물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이미지들이 장식이 더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나노바나나에서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레벨업을 사용하게 되면 최고 레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적당히 배분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트인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세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이런 것처럼 파란색은 파란색의 느낌을, 빨간색은 빨간색의 느낌을, 녹색은 녹색의 느낌을 각각 다르게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현업에서는 좀 더 유용한 편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만들려면 이번엔 V7과 sref와 OREF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V7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니즈7에는 OREF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니즈7의 OREF가 업데이트되면 그때는 니즈7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스 이미지에서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스타일 레퍼런스에 참조가 되는데, 이때 이걸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ORF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버전에서 이것과 같이 니즈7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타일을 클릭해서 스타일 레퍼런스에 첨부시켜도 오른쪽에 옴니 레퍼런스가 안 보이는데, 버전을 7로 설정해 놓으셔야 현재는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에 참조시키고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해당 프롬프트가 프롬프트 창에 입력이 되고, 파라미터를 클릭하면 사용한 sref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검은색으로 파란색 병으로 옴니 레퍼런스에 첨조를 시킨 다음에 실행을 시킵니다. 빨간색 병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녹색 병으로 그린을 입력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생성된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파란 병 이미지고 빨간 병 이미지, 녹색 병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하지만 자세한 디테일이 전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새로 그린 것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얻어진 파란 물병을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서 레벨 2와 레벨 3 이미지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얻어진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레벨 1 이미지의 유지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레벨 3 이미지도 레벨 2 이미지와 비교해서 추가된 부분과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나눠서 확인하시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을 요약하면 미드저니에서 니즈7 모델과 sref 코드를 활용해서 일단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고 리텍스처를 활용한 약간의 디테일이 변화된 세트를 만드는 방법,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디테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컬러만 바꾸는 방법, OREF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유지하지만 각각의 디테일을 다르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벨업 이미지를 만들 때는 나노바나나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을 엮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니즈7과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세트 아이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전체 세트를 하나의 이미지에 생성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후에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차근차근입니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저번 시간도 차근차근이었죠.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은 좀 다른 의미의 차근차근입니다. 좀 더 쉽게 아이템 셋을 미드저니에서 통째로 한 번에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후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베이스 이미지 먼저 만들고 이 베이스로 리텍스처를 사용한다든지 나노바나나를 사용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업 하듯이 세트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후에 각각의 이미지를 따로 활용할 때 좀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예시는 물병으로 보여드렸지만 칼이나 방패나 무기 같은 아이템들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면 쉽게 다양한 세트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다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멀리 돌아간 것 같은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 차근차근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